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무조건 사모으세요.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왜 사모아야 되는지 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아무리 많이 빠져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 오늘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9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면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 전망과 관련주를 모두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사모으세요.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고 좀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밀린다면 과연 어디까지 밀릴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과연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안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돌아온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빠질 때는 더 빠질까 봐 못 사겠고 반등 나올 때는 또 반등 나오다가 빠질까 봐 못 사죠. 그래서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매도 인식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말 그대로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젠 좀 올라가야지 뭐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5,205억 원을 사들였고요. 이 기간 순매수 1위고 2위가 SK하이닉스로 2,26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비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5만 7천 원에서 6만 전자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이끈 게 삼성전자라 볼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만 9조 원 이상 매도한 데 따른 되돌림 매수세.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디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 조정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모바일은 2분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사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 밸류에이션 매력과 파운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과매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는 또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권이 없으면 사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만 과연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 과매도 구간인지 올라갈 구간인지 아무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구조 매도가 나왔었는데 외국인에 현재 이달에만 약 5,200억 가까이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 이유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매도다. 뭔 소리냐면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많이 빠져서 들어오는 매수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거 말고는 지금 뭐 이득될 만한 게 없나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반도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선언했고요. 5년간 340조를 투자해서 10년간 15만 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40조를 정부에서 발표를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반도체 지원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도 족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10년간 15만 명이 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재 3% 수준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지금보다 약 3배 이상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자립화율도 30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일본 제품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조금 독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세미캠 바란 공장을 방문을 해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기업들이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정도 공장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클린룸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여기는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납니다. 그래서 클린룸은 이제 먼지나 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때 썼었던 음압병실 뭐 그런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6%에서 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에서 12%로 약 2% 올리기로 했고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거의 3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노동 환경 규제를 개선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품목 연구 개발에만 허용되는 특별 연장 근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일 자체가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양성도 약 15만 명 정도를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점유율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3% 수준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지금부터 약 7, 8년 이후에는 10%까지 약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일단은 세금 줄여주고 공장 더 늘리게 해주고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력도 올려주고 점유율도 올리자 노력하겠다. 이건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에 호재죠. 아, 그렇구나.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초강력 지원 발표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공장 이 조성에 대한 수혜 플러스로 용적률을 늘려주는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주고요. 거기 플러스 인력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크겠네. 총 얼마 규모? 340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만 반도체를 지원해주면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이번에 1차 심의가 났습니다. 뭐가? 바로 미국 상원의원에서 520억 달러, 약 60조가 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1차 의결이 났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 타협안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죠. 60조를 투자해 주냐 안 해주냐 말이 많았는데 1차 의결이 이번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0억 달러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족속히 추진하기로 1차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절차 투표에서 찬성 64대 반대 34로 과반수 이상 통과를 시켰고요. 내주 타협안을 마련해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 표류하던 반도체 지원법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섰고요.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반도체법이 중요하다라는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바이든이 무조건 이번 중간 선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7월이죠. 왜냐하면 8월부터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는 뭐 법안 통과나 이런 걸 안 해요. 무조건 7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원 조율을 마친 최종 반도체법 합의안은 8월 휴회 기간을 끝내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 간단하게 520억 달러를 일단 지원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지원을 어떤 데다 할 것인가는 확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는 것만 일단 빨리 좀 가볍게 넘기자. 이거는 둘 다 동의된 거잖아. 해서 일단 지원 법안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완전한 법안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드레일이다. 이거는 절대 내가 중국을 싫어해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싫어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지금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거고, 그 공장이 들어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들어선 건데 이게 통과됐으니까 삼성전자의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여기 플러스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60조짜리 이 반도체 지원법이 1차 결의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 테일러 공장 착공식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 미 반도체 공장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게 있나요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했지만 이번에 또 개발을 했죠. 뭐 또 해냈습니다. 연산 성능을 2배 높인 2세대 스마트 SSD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SSD가 뭔가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통 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SD라는 게 있습니다. SSD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저장을 하는 이게 비휘발성, 없어지지 않는 정보가 SSD에 들어가고요. 휘발성, 당장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은 기억을 하지만 컴퓨터가 꺼지면 이제 기억을 잃는 램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 중에 비휘발성인 SSD가 여기 나온 SS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보다 연산 성능을 강화한 2세대 스마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SSD를 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 SSD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2세대 제품으로 미래 신개념 SSD 시장 전념에 나선다라고 발표했고요. AMD와 공동 개발한 2세대 스마트 SSD는 2020년 AMD가 선보인 1세대 스마트 SSD보다 연산 성능이 2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적용하면 일반 SSD를 탑재한 시스템 대비 일부 데이터베이스 연산 처리에서 시간은 최고 50% 이상, 에너지 소모는 최소 70%, CPU 사용률은 최고 97%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삼성전자의 이 발언이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SSD는 데이터를 저장된 공간에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등등등 미래 기술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SSD와는 조금 다른 SS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SSD는 데이터 저장 기능만 하는 기존과 달리 연산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때 SSD 내부에서 직접 연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GPU, 램 사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누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2세대로서 2배 이상 강력한 SSD를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 AI라든가 딥러닝 아니면 앞으로의 6G, 5G에 필요한 SSD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구나.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기존 거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는 사업성을 넓혀갈 것까지도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한동안 쉬어있던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성장시키겠다 발표를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를 정리를 하고 뭐다? 8.5세대 IT용 OLED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이번에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캠퍼스 내 L82 라인에 IT 기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라인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종료한 액션 표시 장치 LCD 라인을 정리를 하고 OLED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 닷 OLED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앞으로 이제 더욱더 OLED 쪽인 투자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패널을 OLED 생산 라인으로 변경을 하고 이건 내부적으로 확정이 났고요. OLED 소자를 유리 원판에 도포하는 증착기와 파이메탈 마스크, 인 장기 뭐 여러 가지 개발과 공급 일정을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8.5세대 OLED 장비 발주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면 반입 완료를 하고 애플이 오는 2025년 내놓을 4세대 아이패드용 OLED를 겨냥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세대와 원장 크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8.5세대용 OLED 패널을 월 15,000장으로 전한 만큼 초기 투자는 2조에서 3조 원의 상당히 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L8 원라인에 있는 퀀텀 다 OLED 생산 라인에 3조 원을 투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초대형 투자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어디 LCD를 접고 디스플레이 쪽을 접는 게 아니라 OLED 그것도 퀀텀 다 OLED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2조 3조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뭘 노리고? 애플을 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OLED까지도 투자가 2조에서 3조 이상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뭘 노리고? 애플 양산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이번에 815 사면 또는 8.15 이번에 특별적인 뭔가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시면은 MB 사면 이재용은 복권, 김경수는 물음표 하면서 결단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MB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사면 리스트에 오를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일정들을 감안해서 이달만 또는 네달 초쯤 개최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한 7월 말이나 아니면은 이제 8월 초쯤 이제 심사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사면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면에 대한 고민의 선상에 일단 있긴 있구나. 왜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아예 안 한다라고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횡령 등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이 MB는 확정을 받았고요. 복역 중에 현재 형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 뒤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월 안에 아마 사면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8.15 특별 사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출소했으나 지금 이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면은 말 그대로 죄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에는 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개월 몸이 안 좋으니까 형 집행정지 해달라 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3개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3개월 안에 사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면만 해도 해결이 되는 거지만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겠지 가석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면을 하면은 좋겠지만 복권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복권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5년 취업 제한 들어간 거를 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제하고 그냥 다시 삼성전자의 이 직원으로서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복권입니다. 그 대신에 이 가석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복권만 해도 오너리스크 해소입니다. 왜? 돌아왔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외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진짜 오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든 사면이든 되기만 한다면 삼성전자에서는 대단한 수혜로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복권할 가치가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치가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100대 기업 경제 기여액입니다. 1238조고요. 총 삼성전자가 160조로 1위입니다. 총 100대 기업 중에 뭐다? 10%. 그러니까 10개 기업짜리를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경제 기여액이 1238조 원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마? 160조 원으로 1등이고 2등이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항목별로 100대 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창출한 기여액이 1008조 2,085억 원이고, 임직원이 147조, 정부가 45조 등등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경제 기여액이 160조 2,290억 원이고요. 현대자동차가 뭐다? 딱 절반입니다. 81조 5,650억 원, 포스코가 61조 56조 55조. 그러니까 1등이 너무 압도적이고 그 뒤를 이어서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삼성전자가 10%가 넘게 경제 기여액을 지금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위, 10위가 30, 30, 30, 30, 30이에요. 이거를 다 합쳐도 지금 6에서 10위를 다 합쳐도 1등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1등의 지금 기여액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뜻은 뭐냐? 이 정도로 지금 경제 기여액이 1위에 10%가 넘으면 당연히 뭐예요? 복권 해줘야죠.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아무도 이거는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1위기 때문에. 독보적인. 확인됐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관련 가격 좀 안 좋은 전망이 나오던데 이거는 상관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죠. 디램에 이어 낸드 가격이 뚝 떨어졌다. 반도체 한파에 고민이 커진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팬데믹 이 코로나19에 대한 보복 소비 효과가 많이 사라진 상태고, 수요가 조금 많이 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설비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램은 분기 기준 평균 가격이 2년 만에 처음 하락했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13%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SD가 최대 13%, 한국 기업이 강점 보이는 기업용 SSD의 가격도 서버 수요 감소로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램도 당연히 10%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니 디램이랑 SSD 빠지면 삼성전자의 거의 매출 핵심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이 영향은 언제? 분기 먼저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2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을 1분기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뭔지 2분기에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2분기 이미 빠졌나요? 예, 이미 빠졌죠. 왜? 이미 아시겠지만 2분기에 디램 가격 10%가량 빠진다는 말 다 나온 상태고 이미 선반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다. 4분기 전망은 아마 근데 유지가 되거나 나빠질 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너무 지금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밀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약 한 달 정도 된 기사입니다. 외국인 돌아오나 삼성전자 사들였다는 기사인데 우리가 볼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PBR입니다. 이 PBR이 뭐냐 한다면은 이제 주당 순자산을 현재가로 나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이시죠? BPS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순자산을 이제 전체 주수로 나눈 거예요. 전체 주수로 나눠서 그 전체 주수로 나눈 게 우리는 주당 순자산 BPS라 부릅니다.
그 BPS분의 현재가를 한 게 바로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BR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PBR이라는 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자산은 많은데 현재가가 낮으면 이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에 자산에 비해서 현재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은 PBR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PBR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PS 주당 순자산 대비 지금 현재 1.14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급락기에 최저점 배수들의 평균치인 1.1배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 구간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BR에 대해서 보시면은 과거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아까 얘기했죠. BPS분의 현재가 한 PBR을 보면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1.27배 최저점이 PBR이 1.17배고요.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가 1.24배 그리고 2016년 중국 신용위기 그 유가 급락 때가 0.94배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가 1.04배 2020년 3월 코로나19 때가 1.08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점으로 보자면 0.94배인 거고 평균으로 보자면은 1.1배인데 지금 1.14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중국 신용위기급으로 0.94배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리먼 브라더스 때 유럽 재정위기 때 미중 무역 전쟁 때 코로나 때보다 심했던 게 이때니까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야. 그럼 지금 0.94배가 되려면은 삼성전자 얼마까지 빠져야 돼요? 0.94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균은 1.1배 55,000원입니다. 근데 최저 0.94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47,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알겠습니다. PBR이 최저가 얼마였냐? 역대 대폭락 시기에 최저가 0.94배였습니다. 평균 급락 시가 1.1배였고요. 현재가 1.13배입니다. 확인했고요. 그럼 0.94배 가격이 얼마라고요? 47,000원이라고요. 1.1배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게 55,000원이라고요. 1.13배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게 아마 5만 원대 유지하고 있을 때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6만 1,000원이잖아요. 근데 최저가 얼마다? 예, 최저 진짜 많이 빠지면은 아까 4만 7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6만 1,000원에서 지금 만약 4만 7천원까지 밀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얼마가 빠져야 4만 7천원이 되냐라고 한다면 대략 한 20%쯤 빠지면 지금부터 얼마? 0.94배. 이게 뭐냐?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19 역대 대폭락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가 0.94배. 그러니까 이 0.94배라는 건 깨질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47,000원이다. 근데 지금부터 얼마다? 마이너스 20%다. 그 뜻은 뭐냐? 지금부터 그냥 적당히 분할 매수만 해도 해봤자 마이너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적당히만 해도 많이 빠져야지 마이너스 10%고 그럼 올라갈 상승은 얼마다? 대부분 삼성은 내버렸어요. 오너 리스크 해소되면은 50%에서 100% 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면 마이너스 10%고 오르면 50% 100%예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부터 사모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지금부터 뭐다?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했을 때 최악이 오면 마이너스 10% 찍고 오르는 거고 말고 만약에 최악이 아니야. 그러면은 플러스 50% 이상은 뛸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모으는 게 맞습니까? 안 모으는 게 맞습니까? 모으는 게 맞다.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부 지원 있고요. 그다음 미국 정부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포함됐죠. 총 합치면 얼마? 400조가 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번에 새로운 SSD라든가 새로운 기술 개발 중이고요. 플러스로 이번에 복권 및 사면 기대감 있는 부분에서 PBR도 저가 부분 확인해 보면은 크게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확인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모아도 천천히 사모아도 된다. 천천히 분할 매수 되겠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근데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도 2차 전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명 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라든가 뉴스를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좀 강의를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시고 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느냐? 접속을 하셔서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무료로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료로.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리고요. 아니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자료 배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해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20일 추천주, 21일, 20일, 19일, 18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교육 서비스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으며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매일 올라오는 거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